네. 자, 이번 강은 제2강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판단과 조치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면은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을 판매하고 8월 31일 판매 대금을 변제하기로 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금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 즉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갑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런 내용을 관련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자, 편의상 갑을 채권자로 보고 채무자를 을이라고 했을 때 7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날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자, 7월 31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이제 청구 들어갑니다. 우리 세금계산서는 이제 영수가 있고 청구가 있는데 미리 돈을 받고 납품하게 되면 영수로 발행할 거고, 그러나 이제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발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자, 계약서상 돈 받기로 한 날짜가 다음 달 8월 31일자입니다. 이때 자, 채무자가 이제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는데, 자, 채무가 이제 이 불이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드려보면은, 우선 변제일 전 단계에서도 채권자 갑은 채무자한테 변제 요청할 수 있겠는가? 자,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편의상 오늘이 7월 20일이라 그럴게요. 채권자 갑은 채무자한테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되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7월 31일 날 뭐 계산서 청구한 거에 대해서 7월 20일 날 청구 들어갔죠? 네, 원래는 8월 31일 날 청구해야 되는데 미리 들어간 거죠.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미리 해주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변제 일자가 이렇게 8월 31일자를 날짜가 정해져 있는 날짜를 이제 채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확정기한부 채권이라 그래. 확정기한부 채권.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이 기한 날짜 계약서상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요때 변제하기로 한 거를 기한의 이익이라 그럽니다.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나는 8월 31일 날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나 갑이 요 전에 지금 요청한 상황, 7월 20일 날 요청한 상황에 대해서 채무자가 그때는 이제 변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변제를 하게 되면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변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기한의 이익 포기로 보고 채권자 갑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죠. 채권 채무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니 나는 도저히 못 줍니다. 변제일자 8월 31일 날 그때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채권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단순하게 미리 요청한 거에 대해서 채무자가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변제기가 도래되기 전에 채무자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채무자가 거래처잖아요. 그 거래처 채무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변제 능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꼭 부도라는 게 8월 31일만 나는 건 아니잖아. 그 전에 날 수도 있고 그 뒤에 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그 전에 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상황 설명은
8월 31일 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회사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라는 또 다른 채권자가 있어. 바로 병이라는 회사에서 을 채무자한테 법적 조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채무 어떤 좀 무자력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회사의 임직원이 많은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어. 또 이 회사가 파산, 회생시 들어가 버렸어. 또 이 회사가 M&A에 대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 버렸어. 여러 가지,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뭐 횡불될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어떤 상황이 놓임으로 인해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8월 31일 날 돈 받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7월 20일 날 부도가 났어. 그럼 부도가 났으면 즉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즉시 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계약을 잘 하셔야 돼. 계약서상에다가 변제기가 도래되기 전에, 자, 이제 변제기가 도래되기 전에 여러 가지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 요거를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자, 계약서상에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을 넣어야 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또는 말을 바꿔서 채무 불이행 사유, 즉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으셔야 돼. 그렇게 해놓고 열거 항목을 쫙 나열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을 때, 또 회생 신청 들어갔을 때, 파산 당했을 때, 뭐 법적 조치를 당하고 있을 때, 사망, 행불됐을 때, 뭐 폐업됐을 때,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사항을 쭉 체크해 놓으셔야 그 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그 계약 조항에 의해서 즉 그 시점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을 하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계약서 해당에 담지 않는다면은 계약서상의 문구로 조항에다가 계약에 표시가 안 돼 있다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즉시 청구권 행사 못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반드시 그걸 담아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정할 수 있다는 거야. 약정. 다만 이거를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조항을 없더라도 바로 즉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게 바로 담보를 갖고 있었는데 멸시를 했다거나 훼손 감소시켰을 경우에 또는 바로 이제 거래처가 파산 들어갔을 경우에는 법률 조항, 바로 우리 민법에 보면은 388조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5조에 보면은 바로 388조는 담보에 대한 손상 감소 면실 그리고 이제 담보 제공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파산 같은 경우는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요 근거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사전에 약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 그러나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사전이라는 것은 바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서 즉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변제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담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하면은 다행인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변제일자로 가는 거죠. 자, 이제 변제일자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변제일자가 되면은 바로 이제 당연히 갑의 채권자는 요 날짜에 이제 변제를 요청하게 될 거고 당연히 채무자는 요 날짜가 되면은 당연히 변제를 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채권자는 변제를 받고 상황 끝.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채권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때 채무자가 변제 일자가 도래가 됐는데도 변제가 안 돼. 자, 이랬을 때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